지난 시간에 황룡이 자기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완한열 일행 앞으로 나서게 됩니다. 진실을 밝히고 가진학에게 황약사의 억울함을 알려주긴 했지만 여전히 양강과 구양봉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죠. 오늘은 그 뒷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망칠 궁리를 하던 황룡이 드디어 입을 열어 구양봉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양봉이 아저씨랑 양강 두 사람이 원하는 대로 곽정 오빠는 우리 아빠랑 사이가 틀어졌고 서로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니까 구양봉 아저씨가 우리 아빠를 도와줘가지고 두 분이 좋은 관계가 된다면 예전에 나왔던 혼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구양공자가 죽어버렸으니 참 안타깝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갑자기 구양공자 이야기를 하니까 구양봉이 마음이 불편하죠. 구양봉은 곽정이가 구양공자를 죽인 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 양강은 양강 나름대로 심장이 벌렁벌렁 했을 거야. 왜냐면 우가촌에서 실제로 모겸자를 희롱하는 구양공자를 죽인 당사자가 양강 아닙니까? 물론 그때 그 자리에 황룡은 없었으니까 얘가 진실을 알 리는 없다라고 생각하면서도 혹시나 싶은 거죠. 그러면서 양강은 구양봉이 뭐하고 있나 슬쩍 봤는데 구양봉은 슬픈 얼굴로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황룡이가 정신 나간 소녀한테 그날 구양공자 죽는 장면 봤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소녀는 봤다고 얘기를 해요. 황룡이가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누가 죽인 건지 이야기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소녀가 알겠다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슉슉 하면서 날카로운 암기가 소녀를 향해서 날아가고 황룡이 다급하게 팽팽 하면서 막아냅니다. 황룡은 양강을 노려보죠. 이거 양강이가 던진 거였거든. 그러니까 양강이가 이거 자야 되는데 시끄럽게 이상한 헛소리나 하고 있잖아! 이러면서 이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는데 사실은 소녀의 입을 통해서 진실이 밝혀지는 걸 겁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소녀한테 너 쓸데없는 소리 하면은 내가 도화도에 다시 던져버릴 거라고. 그러니까 소녀가 화들짝 놀라면서 자기 다시는 절대로 거기가 안 가고 싶다고. 알겠다고. 내가 이제 조용히 하겠다. 입 다물고 있겠다. 라고 하면서 자리를 잡고 눕습니다. 그러니까 황룡이가 그러지 말라고. 내가 맛있는 거 줄 테니까 이야기 좀 해보라고 꼬시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잠들어 버려요. 하지만 이대로 있을 황룡이가 아니지. 밤이 깊어가는데 갑자기 정신 나간 소녀가 으악! 이러면서 소리를 질러요. 그래갖고 뭐야 쟤 또 왜 저래 이러고서 다들 잠에서 깨어나는데 황룡이 정신 나간 소녀의 다리를 잡아당기면서 나는 다리 다친 귀신이다. 네가 날 죽였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 여기서 다리 다친 귀신이 누구냐면 구양공자인 거죠. 전에 무인도에서 다리 다쳤다가 치료가 안 된 채로 다니면서 우가촌에서도 못 걸어갔잖아. 소녀가 자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에요 제가 안 죽였어요. 그러니까 황룡이가 거짓말 네가 죽였잖아. 너 아니면 누가 날 죽였다는 거냐? 저는 아니고요. 저기 양강 오빠가 죽였어요. 제가 부엌에 숨어서 똑똑히 봤어요. 부러진 창으로 찔렀다고요. 그 얘기를 들은 양강이가 멘붕이 오는 거죠. 아니야, 난 모르는 일이야. 너 누굴 모함하는 거야? 이러면서 소녀의 머리를 깨버리려고 달려드는데 황룡이가 타구봉법으로 이렇게 탁 막아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지금 눈이 뒤집혀진 사람이 한 명 더 있을 거잖아. 구양봉이 소녀를 붙잡고서 야, 너 바른 대로 말해 라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소녀는 너무 겁이 나서 자기는 절대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떼는데 황룡이가 구양봉한테 그러지 말고 그걸 잘 달래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라면서 사인을 주고 구양봉은 알겠다 라면서 소녀를 달래듯이 이야기를 해서 그날의 정황을 파악하게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일단 구양공자가 여자들을 못 움직이게 했다는 것만으로도 뭔 짓을 하려고 했는지 알겠는 거예요. 거기다가 모겸자는 양강의 아내인 걸. 그러니까 열받고 속상하긴 해도 걔는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던 거야. 그래서 양강한테 가가지고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그 자식이 무슨 짓을 하려고 했는지 알 것 같다 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거랑 복수하는 건 또 별개잖아. 갑자기 눈에서 빛을 뿜으면서 양강을 바라보는데 양강은 순순히 자기가 죽였다고 얘기를 하겠어? 악착같이 발뺌을 하죠. 나는 절대 모르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황룡이 이거는 지금 구양공자 잘못도 아니고 양강 잘못도 아니래. 그러면서 누구 잘못이냐고 하니까 이거 구양봉 아저씨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양봉 이것도 뭔 소리야? 싶어가지고 황룡을 쳐다보는데 황룡이가 자기가 그날 벽 뒤쪽에 숨어서 상황을 지켜봤는데 마지막에 한 남녀가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를 들었다. 어떤 여자가 구양공자 죽이면 어떡하냐라고 남자를 추궁하니까 남자가 내가 다 생각이 있대. 차라리 잘 됐다고. 구양봉 제자로 들어가고 싶었는데 거기서는 직속 제자 한두 명만 두는 그런 구조여가지고 내가 끼어들 자리가 없었다. 근데 이번에 구양공자 죽었으니까 내가 제자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황룡이가 하는데 황룡이 말할 때
양강 목소리랑 말투를 성대모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양강을 저격하는 행동을 한 거예요. 이쯤 되니까 양강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서로 막 머릿속에 복잡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둠 속에서 으악! 이러면서 누군가가 아파하는 소리가 들려서 쳐다봤더니 양강이가 손을 잡고 피를 막 뚝뚝 흘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보니까 몰래 황룡이 뒤로 가고 황룡을 공격했는데 오히려 황룡이 입고 있었던 연희갑에 다쳐서 손바닥에 구멍이 난 거죠.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딱 그 꼴이지. 그런데 조금 있다 양강이가 갑자기 막 고통에 몸부림을 치더니 막 하면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바라보는데 구양봉이 괜찮나 싶어서 다가가서 봤더니 얼굴이 너무 섬찟하더래. 표정은 미친 사람처럼 웃고 있는데 달빛이 얼굴에 비쳐서 그 장면이 너무 무섭더랍니다. 그래서 황룡이도 보다가 저 정도 증상이 나타나려면은 구양봉 지팡이에서 키우고 있는 그 독사 있죠. 그 독사한테 물려야 될 것 같은데 구양봉 아저씨가 언제 그럴 시간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라면서 구양봉을 지목을 하거든요. 근데 구양봉은 무슨 소리냐. 물론 저 정도로 미쳐버리려면은 내가 키우는 뱀한테 물려야 저렇게 되는 건 맞다. 하지만 네 말대로 나는 시간도 없었고 실제로 황룡이 너 때리고 저렇게 됐으니까 네가 그런 거 아니야? 너야말로 대단하다. 야, 언제 내 지팡이에서 뱀을 훔쳐가지고 양강이를 물게 시켰냐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런 게 아니라고 하니까 이거 뭔가 상황이 알쏭달쏭한 거죠. 여기서 또 황룡이가 답을 찾아냅니다. 갑자기 양강이 세 번째 상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들 세 번째 상어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예전에 구양봉이 상어떼를 잡을 때 상어 한 마리 잡아다가 독사가 물게 해서 죽이고 그 상어를 바다에 던져서 다른 상어들이 잡아먹고 죽게 하지 않았냐. 그때 나한테 자기 독사가 물면은 물린 상대의 피가 독으로 변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에 강남 6괴 중에 네 번째 사부 남희인이 곽정품에서 죽을 때 뭐 제가 대충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릴 때가 됐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곽정이 남희인의 신음소리를 듣고 뛰어갔는데 남희인 상태가 이상했어. 마치 뭔가에 중독된 것 같은데 힘은 또 엄청 세고 곽정이를 못 알아보고 막 계속 공격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남희인이 황룡이도 공격을 했는데 공격할 때 연희갑 입은 부위를 공격을 해서 손에 부상을 입고 그때 남희인의 피가 연희갑에 묻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서 곽정품에서 남희인은 죽게 됐는데 남희인의 사인은 뱀독에 의한 중독사였었던 거죠. 근데 이 뱀도 보통 뱀이 아니고 구양봉이 키우는 뱀에 물려서 죽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감이 오시죠. 상어떼가 죽었던 것처럼 구양봉이 키우는 뱀에 물린 남희인의 피는 이미 독으로 변해 있었고 그때 황룡을 공격하다가 연희갑에 남희인의 피 그러니까 뱀독이 묻어 있었는데 황룡이가 옷을 빨아입는 스타일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계속 연희갑에 독이 묻어 있다가 오늘 양강이가 하필 남희인의 피가 묻어있는 곳을 공격하다가 상처가 나가지고 그 상처로 남희인의 피가 들어가면서 양강이 독에 중독된 거다. 해서 정리해보면 첫 번째 상어가 남희인, 두 번째 상어가 황룡의 연희갑, 세 번째 상어가 그래서 양강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순간 양강이 미쳐 날뛰기 시작하죠. 완한열이 막 강아 제발 좀 정신 좀 차려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양강 갑자기 당신이 내 어머니를 죽이고 지금 나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완한열이 주변 사람들의 당장 내 아들 강희를 붙잡으라고 막 얼른 국으로 돌아가서 어이한테 보여줘야 되겠다고 하면서 구양봉한테 해독제를 달라고 하는데 구양봉 콧방귀를 끼죠. 아니 내 조카도 죽었는데 네 아들 뭐 특별하다고 살려주냐고. 그러니까 완한열이 모지리즈한테 지금 빨리 양강을 붙잡으라고 해서 사통천이 양강을 붙잡는데 양강이 사통천의 손가락을 물게 되고 사통천도 중독됩니다. 중독된 사통천을 보고 팽련호가 재빨리 팔을 쫙 잘라버려가지고 독이 퍼지는 걸 막습니다. 좀비 되는 것보다 외파리가 낫잖아. 그러다가 순간 양강이 괴로운 듯이 완한열을 쳐다보고서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르니까 완한열이 가가지고 양강을 안아주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양강이 정신 나간 얼굴을 하더니 구운 백골조로 완한열의 머리를 찍어 누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한열이 그걸 보고서 양강이를 팍 밀쳐버리게 되고 양강은 구당탕탕탕탕 하면서 뒤로 날아가는데 일어나지는 못하고 막 바닥에 누워갖고 막 꿈틀꿈틀 대고 있어. 그 길로 완한열은 부하들을 이끌고 도망칩니다. 그리고 나서 구양봉이 갑자기 도둑고양이 같은 녀석 당장 내려오지 못할까? 이거 누가 보고 있었나봐. 황룡이도 혹시나 적이면 어떡하나 걱정하고 있는데 다행히 목염자였어. 언니 계셨군요. 황룡이가 목염자를 부르는데 목염자는 아무 말도 없이 양강한테 가더니 양강이를 끌어안고 자기를 알아보겠냐고 물어봐요.
근데 양강이 말없이 신음소리만 내고 있는데 목염자가 제 얼굴을 못 보셨나 보군요. 그러더니 양강을 바라보고 달빛에 자기 얼굴을 비춰줍니다. 그러니까 양강이 목염자의 얼굴을 보고서 반은 정신을 나가 있는데 한참 바라보다가 힘겹게 고개를 끄덕끄덕거려. 그러니까 목염자가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을 짓고는 다시 양강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제가 책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 고생이 많으셨어요. 저도 고생 많이 했고요. 우리 함께 저 세상에 가서 잘 살도록 해요. 그리고는 양강을 꼭 껴안는데 양강이 갑자기 으악! 이러면서 비명을 지르고 목염자의 몸도 서서히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황룡이가 순간 놀라서 달려가 보는데 목염자는 양강의 친아버지 양철심의 창의 끝부분을 가지고 다니다가 그걸로 양강을 찌르고 동시에 본인도 찔러서 함께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조영웅전 최대 악인인 양강이 최후를 맞는 장면인데, 이게 저는 그것보다도 목염자의 양강을 향한 그 슬픈 사랑의 결말이 더 크게 와닿아가지고 이 장면이 참 인상적이긴 하더라고요. 개정판에서는 이 부분이 없어지는데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양강과 목염자의 사랑은 결말을 맺게 되고, 황룡이가 슬퍼하는 것도 잠시 구양봉이 이거 죽을 놈들 잘 죽었구만, 뭘 슬퍼하냐고, 괜히 힘 빼지 말고 지금 아침이니까 너네 아빠 황약사 도와드리러 가자. 그리고 나서 넌 나중에 나한테 구음진경 해석하는 거나 좀 알려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황룡이 우리 아빠는 이미 도와도 있을 거다. 어젯밤에 이야기했었던 우리 아빠가 위기라는 둥 뭐 어떻다는 둥 그거 다 뻥이야. 내가 그렇게 얘기 안 했으면 구양봉 아저씨 조카의 죽음에 대한 이런 진실을 알 수 있었겠냐. 이미 그것만으로도 큰 수학이니까 저는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구양봉이 붙잡죠. 아니 저기 좋게 말할 때 구음진경 내용 알려달라고. 나는 우리 예쁜 황룡 아가씨가 뱀독에 중독돼서 저 양강처럼 죽는 꼴을 보고 싶진 않은데 말이지 라면서 협박을 해요. 황룡이가 이걸 어떻게 빠져나갈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은 이렇게 하죠. 아저씨가 모르는 부분 저한테 이야기해 줘보세요. 제가 그 해석해 드릴게. 그러니까 구양봉이 그 이상한 글을 내가 어떻게 그걸 다 외우고 있어. 너 똑똑한 거 알고 있으니까 좋게 말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쫙쫙 한번 읊어봐. 요 얘기를 듣고 황룡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구음진경에 대해서 집착하는 구양봉이 내용을 외우지 못한다면 분명히 들고 다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황룡이가 살짝 어림짐작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아저씨 갖고 다니시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데 진짜로 품에서 주섬주섬 구음진경을 꺼내더래요. 이거 뭐 거의 황룡 손바닥 안에 있는 거지. 근데 구양봉이 갖고 있는 거 이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번에 곽정이 붙잡아가지고 써달라고 했을 때 곽정이 가라로 내용 이상하게 써준 거잖아요. 구음진경 곽정 버전이잖아. 황룡이 그걸 또 보고 이제 피식 하면서 웃어요. 가짜인 줄도 모르고 그걸 신주단지 모시듯이 보관하고 있다. 뭐 요런 거지. 그래서 아무튼 황룡이 구양봉한테 한번 보여달라고 하니까 구양봉이 또 보여줘. 그래서 어디 한번 보자 이러고서 한 손에 촛불을 들고 가까이 가서 보는 척 하더니 싹 뺏어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도망쳐요. 그러니까 구양봉이 그거 왜 가져가? 그러니까 황룡이가 한 걸음만 더 가까이 오면 이거 구음진경 불태워버릴 거야. 하나 딱 정해요. 내 목숨이 갖고 싶어요? 아니면 이 구음진경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구양봉이 내가 아가씨 목숨 가져서 뭐하냐고. 알았어 놔줄 테니까 그거 놓고 가셔. 그러니까 황룡이 진짜죠? 진짜라니까 빨리 놓고 가. 그래가지고 구음진경을 놓고 도망치려고 하는데, 지금 사당 불상 뒤에 가지낙이 숨어 있잖아요. 구양봉이 불상에다 장을 빵 날려가지고 불상을 날려버리더니 이 쥐새끼 같은 놈 당장 나와! 이래가지고 가지낙이랑 타타타타타타 하면서 힘겨루기를 하다가 가지낙을 딱 붙잡아버리죠. 사실 뭐 가지낙이 구양봉 상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황룡이 그걸 보고서 멈춰. 그러면서 내가 남을 테니까 가지낙 그분 놔주시라고. 그런데 가지낙이 그래도 가오가 있지. 어떻게 나보다 까마득히 어린 후배가 남는다고 하는데 좋다고 하겠어. 됐다고. 나 그냥 여기서 죽으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아가씨는 빨리 가서 곽정이 만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황룡이도 됐대. 지금 제가 가는 것보다 가영웅님이 가셔가지고 곽정 오빠한테 지금까지의 일을 이야기를 해줘라. 내가 가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가지낙 사부님이 이야기를 하시면 단번에 수긍할 거다 라면서 설득을 하는데, 참 이게 듣고 보면 맞는 말이잖아. 그래서 가지낙이 알았다고 하고 황룡은 구양봉한테 붙잡혀 가게 됩니다. 황룡이가 멀어져 가면서 가지낙한테 아까 제가 부탁한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제가 누구한테 죽었는지 아빠한테 꼭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남기고서 멀어집니다. 지금 이 상황
우리 아빠한테 당장 가서 일러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구양봉이랑 황룡은 멀어지고 가진학은 어디로 갈지 몰라서 일단 목염자 시신부터 제대로 묻어줍니다. 양강이는 나쁜 놈이라 안 묻어줘. 그리고 나서 일단 북쪽을 향해서 걷고 걷다가 어딘가에서 곽정희가 데리고 다니는 신독수리 소리를 듣게 돼요. 막 빽! 한 소리를 듣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냥 가진학이 냅다 그냥 곽정아 어디냐, 여기 있다, 곽정아 사부가 여기 있다, 빨리 와라 이렇게 하는데 조금 있다가 진짜로 막 두구둑 하더니 곽정희가 등장을 해요. 요런 건 전개가 시원시원해서 좋더라. 이게 지금 갈 길이 먼데 사람 찾는다고 지면 할애하고 막 이러면 답답하잖아요. 이때 곽정은 연우로 싸움이 끝난 다음에 그걸 뒷수습하고 황룡 찾아다니다가 가진학 목소리를 듣고 달려온 거죠. 그런데 가진학이 곽정희를 보자마자 냅다 따기를 팍 올려치는데 한 손은 곽정 따기 때리고 한 손은 내 따기를 때려. 그러고 나서 또 곽정희 한 대 때리고 그 다음에 자기 또 맞고. 곽정희가 일단 사부가 때리니까 얻어맞긴 하는데 가진학이 실컷 패더니 손을 멈추고서 그동안의 일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곽정은 기가 찰노릇이지. 그동안 자기가 황룡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얼마나 부끄럽고 속상하겠어. 가진학도 지금 빨리 황룡이 찾으러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곽정이 생각할 때는 자기가 구양봉이랑 그 일파를 상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진학한테 자기가 미리 황룡 찾고 있을 테니까 가서 황약사 모셔오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진학이 황약사 어디 계시냐니까 홍칠공 치료해준다고 둘이 같이 도와도록 갔대요. 저번에 술 마시러 간다더니 술 한잔하고 같이 집에 갔나 봐. 그래서 가진학이 알았다. 자기는 황약사를 찾아올 테니까 너는 황룡이를 꼭 찾아내라고. 못 찾으면 너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웃긴 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황약사랑 황룡이 목다우라고 하더니 이젠 뭐 또 어떻게든 지키라고 하는 게 참 사람 사는 게 알 수 없다. 아무튼 그렇게 가진학이랑 곽정도 헤어지는데 가진학은 도와도록 가면 된다 치고 곽정이는 당장 황룡을 어디 가서 찾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구양봉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일단 양강이 죽었다는 사당에 가서 양강 뼈를 수습해서 같이 목염자 무덤 옆에 묻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양강이는 왜 뼈밖에 안 남게 됐냐면은 양강이 죽고 나서 까마귀들이 와갖고 양강 시체를 뜯어먹어서 그래요. 근데 양강 시체에 독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 주변에 까마귀 시체가 가득 질비하게 있더라. 그렇게 양강이를 묻어주고 황룡을 찾으러 떠나는데 작중에서 순식간에 반년이 뿅 흘러버려요. 반년 동안 곽정희가 온 세상을 뒤지고 다녔는데도 황룡이가 안 보이고 부모님 원수 완한열도 코빼기도 안 보여. 그러던 와중에 몽골군에 쫓겨서 도망치던 금나라 병사들이 마을 백성들을 수탈하는 장면을 보게 되고 곽정희가 열받아서 금나라 병사들을 팍 쓸어버리거든요. 그런데 그 장면을 곽정을 알고 있는 몽골 군들이 보게 돼. 그래서 저 친구 화쟁공주 약혼자 아니야? 그래서 몽골 군대랑 인사하다가 몽골군 막사에 가게 되고 거기에서 의형제 탈해왕자를 만나게 됩니다. 탈해왕자는 전에 우가촌에서 양강 만났을 때 양강이가 곽정 죽었다고 뻥쳐가지고 곽정 만나는 건 기대도 안 하고 있었는데 곽정이가 나타나니까 너무 기쁘죠. 그래가지고 기쁜 마음에 손 붙잡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잠깐 머무는데 갑자기 칭기스칸이 탈해왕자를 포함한 현장에 나가 있는 몽골군 핵심 인재들 다 본국으로 들어오라는 소집령을 때리고 탈해왕자가 곽정한테 너 할 거 없으면 같이 갈래? 그래가지고 곽정희가 또 따라간다 그래. 황룡이랑 완한열 반년 신나게 찾아봤는데도 없어가지고 잠깐 쉬었다가 찾으러 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뭐 몽골에 가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건지 뭐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야기의 무대가 몽골로 슝 바뀌게 되죠. 몽골에 간 곽정은 칭기스칸을 만나서 아쉽게도 제가 복수를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에헤이 그 장사 하루 이틀에 찾다 보면 금방 찾을 테니까 걱정 말고 이거 쉬엄쉬엄 해 라고 격려를 해주죠. 그리고 곽정은 화쟁공주를 만났는데 화쟁공주가 상복을 입고 있더래. 곽정 죽은 줄 알고 상복을 입고 있었다는데 그 얘기를 들은 곽정이 황룡도 황룡인데 또 화쟁공주를 짠하게 바라봅니다. 지금 이 작품에서 이 자식이 제일 문제죠. 하지만 황룡한테 화쟁공주랑은 절대 결혼 안 한다고 했으니까 이거 뭐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그리고 다시 한번 칭기스칸이 어차피 야 결혼할 거 괜히 시간 끌지 말고 온 김에 그냥 빨리 결혼해 하고서 주변에 결혼 준비를 시키는데 곽정은 이때까지만 해도 뭐 가타부타 대답은 못하고 어물쩡대면서 나와요. 그리고 나서 자기 엄마한테 가죠. 곽정의 엄마 이평은 하나 있는 자식놈이 아빠 원수 갚겠다고 송나라 갔다가 오더니 여자 문제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는 자기 보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면서 묻지 않은 송나라에서 있었던 일들 뭐 황룡이랑 있었던 일들 얘기하는데 곽정 엄마 이평은 등짝 한 대 팍 후려치고 싶었겠지만 이야기를 조용히 듣더니 상황을 한번 지켜보자.
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그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뭐가 있겠어. 그러더니 곽정 이 자식이 어머니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였다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라고 물어봐요. 이평이 네 아빠는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은 아니었다 라고 하니까 곽정이가 한다는 소리가 그러면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황룡이를 찾으러 가서 황룡이가 멀쩡하면 몽골로 돌아와서 화쟁이랑 결혼을 하고 만약에 황룡이한테 문제가 생겼으면 저는 평생 아무하고도 결혼을 안 하겠다. 이거 마치 대단한 결심을 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 또 황룡한테 말한 거를 번복하는 거죠. 이거 습관입니다, 이거. 눈앞에 있는 일만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미래의 나에게 폭탄 돌리기를 하는 거죠. 얘가 지금 소설 주인공이니까 어떻게든 일이야 풀리겠지만 저기 무슨 엑스트라였으면은 진작에 칼 맞고 죽었을걸? 그래서 어머니 이평이 그러면 칭기스칸한테 어떻게 얘기할 거냐. 그러니까 곽정이가 아니 뭐 지금 얘기한 것처럼 똑같이 말하면 되죠. 그러니까 어머니 이평이 그래 그러면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내일 꼭 이야기하고 나랑 같이 남쪽으로 떠나자. 그러니까 곽정이 알았다고 하고서 짐을 챙긴 다음에 엄마 화진공주한테 가가지고 작별 인사하고 올게요. 그러니까 이평이가 아유 그걸 꼭 이야기를 해야 되겠니? 그냥 조용히 떠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곽정이 아 이런 일일수록 얼굴을 직접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데 엄마 말을 듣는 게 나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뭐 어쨌든 곽정은 화쟁한테 가죠. 화쟁공주가 곽정을 보더니 갑자기 앞으로 자기는 공주가 아니래. 왜냐면은 오빠의 아내가 된 순간부터 나는 몽골의 공주가 아니고 곽정의 아내니까 나는 오빠가 하라는 대로 하고 시키는 대로 하겠다. 나한테 욕을 해도 되고 나를 때려도 된다. 나는 오빠만 따라가겠다. 그러면서 막 돌직구를 박으니까 곽정이가 난처해하죠. 그것도 모르고 화쟁은 나중에 우리 아버지 후계자로 내 위에 4명의 오빠들 중에 누가 후계자가 되던 간에 우리 곽정 오빠 괴롭히면 난 가만 안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지 할 말만 해요. 곽정이 가만히 듣다가 그래가지고 남쪽으로 떠날까 해. 그러니까 화쟁공주가 바로 떠나시게요? 그러면 오빠들도 그러고 아빠도 섭섭할 텐데 뭐 어쩔 수 없지. 남편의 뜻이면 따라야지. 좋아요. 갑시다. 저도 갈게요. 그런데 곽정이가 엄마랑 둘이만 갈 거야. 그러니까 화쟁이 충격. 두둥 너 이 자식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곽정이가 또 엄마한테 했던 얘기를 그대로 화쟁한테 이야기를 해줍니다. 송나라에서 있었던 이야기, 황룡이 만났던 이야기 뭐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화쟁공주가 갑자기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사실 곽정은 이쯤 되면은 그래요. 오빠를 놔줄게요. 이런 대답을 기대했을 수도 있어. 근데 화쟁공주는 안 그래. 기다리겠다. 그 여자 찾으러 가고 멀쩡한 거 확인되면 돌아와라. 내가 10년이고 20년이고 널 기다리겠다. 어디 안 가고 늙어 죽을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겠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둘은 이별의 포옹을 나누는데 곽정이는 무슨 생각이었을까? 일단 지금 상황을 수습했다라는 안도감이 컸을까? 아니면은 왜 얘는 날 놔주지 않을까라는 답답한 마음이 컸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장면은 바뀌어서 어느 날 칭기스칸이 장군들과 측근들을 부르는 나팔을 불어요. 이 나팔을 불면은 칭기스칸이 손가락을 세는데 10개 세기 전에 안 오면은 참수당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산 찍고 선착순보다 더 무서운 호출이에요. 곽정이는 손가락 3개 찍을 때쯤 도착했고 8개 찍을 때쯤에 모든 장수가 다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좀 배경이 복잡한데 그냥 제가 막 후려쳐서 몽골 서쪽에 있는 서아시아 쪽에 회교국가 이게 개정판에서는 호라즘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러시아 남부, 아프가니스탄, 이란 쪽이래요. 아무튼 그쪽 나라랑 이 몽골이랑 사이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사신들을 파견하고 막 그랬는데 사신들을 막 때려. 그리고 막 수염에 불도 지르고 그랬대요. 몽골 사람한테 수염은 함부로 건들면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 대놓고 시비 건 거야. 그래가지고 칭기스칸이 열받아서 우리가 금나라랑 싸운다고 신경 안 쓰고 있었더니 저기 서쪽에 있는 건방진 코쟁이들이 나대고 있다고 하는데 얻어맞고 온 사신 중에 한 명이 보니까 호라즘 지휘관 옆에 완한열이 앉아가지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곽정이가 눈이 돌아가서 복수심에 불타고 있죠. 물론 엄마랑 남쪽으로 떠나기로 했지만 완한열 잡는 것도 이게 쉽게 오는 기회가 아니잖아. 그런 곽정의 마음을 알았는지 회의를 마치고 칭기스칸이 따로 부르더니 가가지고 네가 거기 가서 평정하고 와. 근데 쉽진 않을 거다. 거기 병력이 60에서 70만 정도 될 텐데 너한테는 한 15만 정도밖에 못 줘. 근데 그래도 한번 해볼래? 그러니까 곽정은 이미 눈이 돌아가갖고 뭐 15만이 뭐야 15명만 줘도 뛰어들겠다고 할 정도로 막 지금 전의에 불타고 있었거든요. 알겠다고 내가 할 수 있다 라고 하니까 칭기스칸이 좋다. 가서 전쟁 이기고 완한열 잡고 와서 화쟁이랑 결혼하고 그러다 행복하게 딱 살아. 그러니까 곽정이가 알겠대. 그러고 나서 부대를 정비하죠.
그 다음에 칭기스칸은 서기관을 불러다가 맞짱 뜨자는 글을 써오라고 했는데 이건 좀 웃기더라. 서기관이 글을 쓴 다음에 칭기스칸 앞에서 읽어주거든요. 근데 그런 미사여구 같은 거 있잖아요. 하늘이 어쩌고 나라의 민심이 어쩌고 글이 너무 장황한 거야. 그러니까 칭기스칸이 화딱지 난다면서 서기관을 발로 뻥 차버려요. 그러면서 야, 너 형 스타일 몰라? 왜 이렇게 글이 길어? 야, 다시 불러주는 대로 적어. 이러더니 니네 죽을 줄 알아. 한 문장 딱 쓰라고 하고 도장 빵 찍어서 보내버려. 그러니까 서기관은 깜짝 놀래고 장군들은 그렇지 가자고 이러고서 곽정희를 사령관으로 호라즘으로 진군을 서두르게 됩니다. 전쟁에 앞서서 칭기스칸은 자기가 이번 전쟁에서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를 걱정합니다. 혹시나 후계자 문제로 아들들이 싸우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송나라에 있는 도사들은 불로불사의 비법을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미쳐가지고 곽정희를 불러서 그걸 물어보죠. 곽정은 불로불사의 비법은 없고 호흡법을 익히면 좀 건강해지기도 하니까 오래 살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고 칭기스칸은 그거면 충분하다라고 하면서 아는 사람 중에 한 명 추천해달라고 그래요. 곽정희가 고민을 하다가 그런 거 왠지 전진교가 잘할 것 같고 전진칠자 중에 참견하는 거 좋아하는 양반이 구척이니까 구척이 사부님 모시라고 해야겠다 싶어서 구척이를 추천하고 칭기스칸은 기뻐하면서 구척이를 초대하는 편지를 아까 그 서기관을 불러서 다시 쓰라고 합니다. 이 장면도 아까 거랑 연결해서 좀 피식할 수 있는 게 아까 칭기스칸이 편지 쓸 때 구질구질하게 길게 쓰는 거 싫어해서 한 줄짜리로 썼잖아요. 그래서 서기관이 이번에는 안 혼나고 싶었어. 그래가지고 짐이 급한 일이 있으니 속히 오라. 이렇게 한 줄 써가지고 싱글벙글 하면서 보고를 하거든요. 근데 칭기스칸이 아우 이러면서 또 발로 걷어차. 그러면서 야 이런 거 아무 때나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지금 손님 모시러 가는 건데 누가 그렇게 건방지게 편지 쓰냐. 그러니까 서기관이 이번에는 온갖 세상에 있는 미사여구를 죄다 그냥 갖다 붙여가지고 장문의 편지를 남기니까 칭기스칸이 좋아하죠. 그래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가지고 구척이 초대 편지를 날리게 됩니다. 그런데 곽정희는 걱정이 있었어요. 내가 무공을 익혀서 사람 때리는 거는 좀 하는데 병법을 알기를 해. 내가 군대 지휘를 해봤어. 그쪽 분야로는 완전 초짜거든요. 그래서 몽골군에서 유명한 장군들한테 알려달라고 했는데 어려워. 이거 잘 못하겠어. 그래서 중간에 칭기스칸한테 갑니다. 가가지고 저 못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칭기스칸한테 엄청 혼나요. 야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 하면서 익히는 거지. 너 한 번만 더 그런 소리 해봐. 이러면서 홍군형이 나가지고 막사에 들어와서 머리를 싸매고 있는데 곽정을 만나러 거지 무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가서 보니까 개방에서 노유각 장로를 포함한 2명의 장로들이 같이 왔대요. 장로가 원래 4명이잖아요. 근데 1명 안 오고 3명이 온 거야. 그러면서 곽정의 고민을 듣더니 노유각 장로가 그럴 줄 알았으면은 내가 병법서를 좀 갖다 줄 걸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곽정희가 맞네. 내가 악비의 병법서를 들고 있구나 싶어서 그날부터 신나게 그 병법서를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어요. 읽다가 모르는 내용이나 모르는 글씨가 있어가지고 노유각한테 물어보는데 노유각이 딱 보더니 글쎄요 이거 잠깐 나가서 생각 좀 해보고 와도 될까요? 이러고서 나갔다가 들어오면 기가 막히게 내용풀이를 해주는 거야. 근데 곽정희는 그게 의심스러운 거지. 아니 왜 나갔다 와야 그걸 알게 되는 거지?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있나? 그래서 곽정희가 몇 번 뒤를 밟아봤는데 아무도 없거나 아니면 누가 있었던 흔적만 남아있더래.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이 나 만나기 싫은가 보다 싶어서 나한테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냅두자 하고서 병법서 익히기에 열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사건이 발생하는데 칭기스칸의 첫째 아들이랑 둘째 아들이 싸움이 난 거야. 이 왕자의 난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각자 거느린 병사들을 데리고 싸움이 나기 일보 직전이라는 소식을 곽정이 들어요. 이 자식들 지금 전쟁하러 가는데 지들끼리 왜 싸우고 난리야 라고 생각했지만 그렇다고 내가 둘을 말릴 자신도 없는 거야. 이게 사람끼리 싸우는 게 아니고 군대끼리 싸우는데 이걸 어떻게 그냥 쉽게 막겠어요. 그러는데 그 순간 개방의 노장로가 들어오더니 악비의 병법서를 이용해서 군대를 제압할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곽정희가 자기 휘하에 10,000명을 데리고 가서 두 왕자의 싸움을 쫙 막아내. 그리고 왕자들을 제압해서 무릎 꿇려서 상황을 싹 정리해버립니다. 왕자들이 싸움 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거 대참사가 일어나면 어쩌나 라는 걱정하는 마음에 뒤늦게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달려온 칭기스칸이 보니까 이거 상황 정리가 너무 예쁘게 된 거야. 다친 사람들도 없고. 그래서 야 곽정희 잘했어.
그러면서 칭찬도 해주고 상도 좀 주고 막 이렇게 합니다. 이 장면에서 곽정희가 군 지휘관으로서의 실습을 훌륭하게 마치게 되는 셈이 되죠. 그리고 나서 한숨을 돌리고 있는데 어느 날 밤에 곽정희가 앉아있는 막사 앞에 누가 나타나는데 병사들이 막아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픽픽 쓰러져. 그리고 막사 안으로 누가 들어오는데 누군가 봤더니 서독 구양봉이가 나타납니다. 곽정희가 놀래가지고 네가 여기 왜 있어? 라고 물어보는데 구양봉이 다짜고짜 하는 소리가 야, 황룡이는 어디다 빼돌렸어? 거기서 곽정희가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아, 황룡이가 무사하구나. 그리고는 나 모르는데 네가 잡아갔다며. 그러니까 구양봉이 아, 그날 잡아갔는데 바로 도망쳤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걔 잡느라고 지금 반년을 뛰어다녔는데 내가 워낙 가깝게 쫓아다녀갖고 그 여자애가 도화도로 도망가지는 못하고 계속 북쪽으로 도망치더니 몽골까지 왔다. 분명히 곽정이 네 군대 어디에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못 찾고 있다 하면서 나도 곽정 네 부대에 병사로 위장해 있었다라는 소리를 해요. 곽정이가 섬찟하지. 왜냐면 그걸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었으니까. 잘못했으면 한 방에 죽을 수도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구양봉이가 아, 이거 잔말 말고 지금 빨리 황룡이 내놓으라고 협박을 합니다. 아니면 너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 곽정이가 한마디 탁 또 던지죠. 아저씨 누가 더 오래 살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나는 무공이 지금 우상향 중이고 구양봉 선배님은 지금 정점 찍고 늙을 날만 기다리실 텐데 솔직히 우리 지금 사이 안 좋지 않습니까? 내 사부님들 구양봉 선배님이 담가가지고 저도 지금 복수하긴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양봉이가 그걸 듣고는 가만히 있겠어? 자식 건방지네? 그러면 내가 오늘 너 죽이면 되겠네? 그리고서 둘이서 이제 한판 붙게 됩니다. 구양봉은 그래도 아직은 내가 앞서겠거니 싶고 곽정희가 할 줄 아는 게 항룡 18장밖에 없으니까 자신 있게 내질렀는데 곽정희가 이번에 새로 배운 게 있잖아. 남자한테 일양지 배워왔잖아요. 거기다가 이 일양지가 구양봉의 한마공이랑 상성이 좋잖아. 그래서 곽정희가 일양지로 응수를 하죠. 근데 원래 일양지가 연계 기술이 다양해가지고 후속 공격이 연이어지는 그런 무공인데 곽정희가 연습이 좀 덜 됐는지 거기까지는 또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구양봉이가 또 할만하네 싶어갖고 둘이서 막 우당탕탕 하는데 그 소리를 듣고 노유각이랑 다른 개방의 장로들이 와서 곽정희를 도우니까 곽정희랑 1대1까지는 괜찮은데 장로들 포함해서 4대1은 이건 또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애써 여유 있는 척하면서 탁 앉아가지고 너 곽정희 너 많이 늘었다. 그래서 나한테 뭔 소리 하려고 했는데 아까 그거 말하려던 거 마저 해봐. 그러니까 곽정희가 지금 황룡이 쫓아다니는 이유가 구음진경 때문인 것 같은데 그거 솔직히 황룡의 마음이니까 괜히 쫓아다니면서 괴롭히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야, 나도 걔 아빠가 황약사인 거 알고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좋게 끝내고 싶어. 야, 누군 뭐 사람 죽이고 싶어서 죽이냐? 걔가 먼저 나한테 구음진경 알려준다고 해갖고 지금 내가 쫓아다니는 거야. 걔가 안 알려주는 건데 그럼 나는 뭐 당하고만 있으라고? 그러니까 곽정희가 당하고만 있으래. 그럼 뭐 구양봉이 어이없잖아. 그래, 그렇다 치더라도 네가 그러면 나한테 뭘 해줄 건데? 물어보니까 곽정희가 딱 얘기해요. 3번. 앞으로 살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3번은 내가 봐주겠다고. 그러니까 안 그래도 곽정희 성장세에 살짝 당황했었던 구양봉이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좋다. 오케이, 그럼 너 약속 지켜. 그러고 나서 둘이서 송나라의 맹세의 의식, 손바닥 3번 부딪히기를 합니다. 짝짝짝. 우리로 따지면 약속하고 지장 찍고 복사하고 스캔하고 뭐 이런 비슷한 거야. 그리고는 내가 조만간 10일 안에 한 번 더 찾아올 텐데 그때 네가 날 용서할지 내가 널 용서할지 한번 보자고. 이러고서는 휘리릭 하고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개방 장로들이 곽정 괜찮냐고 물어보는데 곽정희는 구양봉이 이야기에 따르면 황룡이가 내 부대 안에 있는 것 같다고 하는데 아는 거 없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아이 설마 그럴 리가 있나요? 라고 하는데 곽정희가 갑자기 울어. 아이씨 내가 용이한테 잘못하게 봐가지고 용이가 나 안 만나주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장로들이 위로해주지 않아. 자자. 피곤해서 그러니까 들어가서 잠이나 자라고. 그러면서 노유각 장로가 자기가 어디서 주운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거 뭐 자기가 그림을 볼 줄 모르니까 이거 내가 갖고 있어봤자 의미가 없다. 그러면서 곽정희한테 선물로 주는데 그림을 쫙 펼쳐보니까 그림에 그려진 여자애가 황룡하고 닮아가지고 곽정은 황룡이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또 슬퍼합니다. 으이씨. 용아! 그리고 나서 10일이 채 안 됐을 때 구양봉이 곽정희를 찾아오는데 그 전에 곽정희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노유각이 부대 주변에 함정을 파라고 해서 구양봉이 날아오다가 구덩이에 빠져서 잡혀요. 그걸 보고서 노유각이 야 역시 황방주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다가 아이고, 황방주님 말고 홍방주님, 우리 홍철공 방주님 얘기하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고 곽정희가 확신하죠. 아, 황룡이가 여기 어디에 있긴 있구나. 그리고 나서 일단 붙잡은 구양봉은 약속대로 한 번 놔주는데 구양봉이 가면서 야 10일 안에 한 번 더 온다. 그러고서 또 가. 왜 10일인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곽정희 부대는 이동하면서 밤마다 함정을 파두는데 구양봉이 어떤 인물인데 똑같은 수에 걸리겠냐라고 곽정희가 얘기를 하지만 노유각은 그러니까 파두는 거다. 분명히 방심하고 똑같은 수에 걸릴 거다. 그러는데 며칠 있다가 또 막 밖에 우당탕탕 소리가 나더니 구양봉이 또 잡혀요. 그리고 누가 구덩이에 물을 부어라 라고 해가지고 구덩이에 물을 채우는데 하필 지금 몽골군이 이동하는 쪽이 서아시아에서 좀 추운 지역이었던 모양이에요. 막 러시아라고 하니까 좀 추워 보이잖아요. 물이 부으면 그대로 얼어버려. 그래서 구양봉은 얼음 속 안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모르게 3일이 지나버리는데 부대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갇혀있는 구양봉을 구경하러 오는 거예요. 마치 원숭이 구경하듯이. 그 장면을 지켜보던 곽정희가 이건 아니다. 구양봉이 아무리 나쁜 놈이어도 무림의 기둥인데 우리 이러지 말자 싶어서 얼음을 깨고 보니까 구양봉이 안 죽었어. 그냥 피를 몇 번 하더니 막 하면서 힘없이 터덜터덜 걸어가더래. 이렇게 해서 벌써 구양봉이로 2번 봐준 꼴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구양봉보다 황룡이가 보고 싶어요. 아까 구덩이에 물을 부으라는 목소리의 주인공이 왠지 황룡이 같았거든. 그래서 황룡이 어떻게 찾냐. 혼자 고민을 하다가 결국 노유각을 불러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지금 몽골 군대는 아까 그 발라버리려고 했었던 그 호라즘 걔네 성 앞에 있는데 이 성이 1000해의 요새라서 애초에 공략이 쉽지도 않을 뿐더러 눈이 와가지고 막 미끌거리고 아주 진퇴양난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노유각한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오시라. 곽정희는 이미 자기가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냥 챗GPT한테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야. 노유각이 일단 뭐 그건 알겠다라고 하는데 곽정희가 하는 2번째 부탁에 좀 당황하죠. 곽정희가 장로님 안 되겠어요. 황룡이 너무 보고 싶으니까 내일 점심때까지 어떻게든 황룡이 찾아오시라고. 그러니까 노유각이 아니 진짜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찾아요. 그러니까 곽정희가 그건 장로님이 알아서 하실 문제고요. 이거 제가 방법까지 알려드려야 합니까? 이러면서 갑자기 갑질을 해. 그러고는 여보라 여기 내일 점심때 100명의 군사들을 무장해서 대기시켜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못 찾아오면 죽인다는 거지. 이 자식이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노유각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서 밖으로 나가게 되죠. 그런데 다행히 얼마 있다가 노유각이 돌아와서 호라즘 성 옆에 있는 높은 봉우리 위에서 황방주님이 기다리고 있겠다. 거기서 만나자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전달을 해줍니다. 근데 곽정희가 그 봉우리 나도 봤는데 경사도 가파르고 딱히 손으로 짚을 데가 없어서 못 올라가겠던데 이거 어떻게 올라가야 되냐. 그러니까 노유각이 곽정한테 얘기를 하죠. 그건 알아서 하셔야죠. 그것까지 제가 어떻게 알려드립니까? 라면서 전날에 복수를 합니다. 그리고 곽정희가 봉우리 위로 올라가는데 어떻게 올라가냐. 이미 개방 장로들이 준비를 다 해놨더라고. 곽정희가 봉우리로 가니까 장로들이 양을 준비해놨거든요. 양을 어디에 쓰냐? 일단 양의 다리를 자릅니다. 그리고 그걸 봉우리에다 갖다 붙여. 그러면 지금 그쪽 날씨가 추우니까 양 다리가 봉우리에 얼어붙고 튼튼한 받침이 만들어진답니다. 곽정희가 기상천외한 방법에 놀라서 노유각을 딱 쳐다보니까 노유각이 언지척을 한번 날려주죠. 그래서 밑에서는 양 다리를 잘라서 올려주고 그걸로 사다리인지 계단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걸 밟고 올라가니까 그곳에는 꿈에도 그리던 황룡이가 곽정희를 기다리고 있더랍니다. 둘은 서로의 이름도 부르고 몇 번 포옹도 하고 막 곽정희가 미안하다고 무릎도 꿇고 황룡이가 잔소리하고 그러면서 서로의 서열을 확실히 하고 황룡이가 곽정을 용서해주죠. 그러다가 문득 황룡이는 자기 아버지가 해석한 구음진경의 내용이 있는데 그거 내일 밤에 여기서 알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곽정은 이상하지. 왜냐면은 우리 저번에 1등 대사랑 이야기하면서 구음진경 다 해석했는데 무슨 황약사가 해석한 내용이 뭐가 있어. 그래서 황룡한테 물어보려고 하는데 황룡이 곽정을 보면서 눈짓을 한번 해요. 그래가지고 뭔가 있구나 싶어서 일단 봉우리에서 둘이 같이 내려오는데 황룡이는 봉우리 꼭대기에 구양봉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일부러 구양봉 들으라고 구음진경 해석이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했대. 그래서 내일 구양봉을 거기로 유인한 다음에 양 다리로 만든 사다리를 없애버리면 구양봉은 여기서 어쩔 수 없이 굶어 죽게 될 거다 라면서 아주 음흉한 계획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곽정은 그 계획을 듣고 손뼉을 치면서 기뻐하게 되죠. 다음날 황룡이랑 곽정이 구음진경에 대해서 토론하는 척 하다가 곽정이는 칭기스칸의 호출을 받고 먼저 내려가고 황룡이는 나도 무서우니까 내려가야겠다. 그리고서 내려가는데 사실 곽정이가 내려오면서 양 다리 있죠. 양 다리를 기름 먹인 밧줄로 굴비 엮듯이 묶으면서 내려왔어. 그래서 황룡이가 내려오자마자 밧줄에다가 불을 붙이니까 밧줄이 타면서 밧줄에 엮인 양의 다리가 녹을 거잖아요. 그러면서 양의 다리가 후두두두두두 떨어지게 됐다. 그래서 황룡이 곽정한테 물어보죠. 이번에도 구양봉을 봐줄 거냐. 그러니까 곽정이 약속은 지켜야 된다. 구해주긴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하니까 황룡이가 이 기회가 너무 아깝잖아. 그래가지고 묘수를 생각해냅니다. 일단 구양봉이 추운 꼭대기에서 굶고 지쳐서 죽기 직전까지 냅둬. 그리고서는 기운이 거의 다 빠졌을 때 올라가서 구해줘. 그러면 한번 봐준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운 차리기 전에 내려오자마자 개방 장로들이랑 자기랑 해가지고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싸우면은 쉽게 이길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곽정희가 그건 좀 치사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황룡이 사부님도 복수 안 할 거야? 그러니까 곽정희가 또 사부님 생각하니까 우라가 치밀어가지고 알았어 그대로 하자라고 결정을 하고 일단 구양봉이 지치려면 시간이 필요하니까 호라즘성 공략이나 생각해보자고 합니다. 황룡이 아무리 고민해도 지금 묘수가 없거든요. 근데 구양봉이 꼭대기에 갇힌 지 3일쯤 됐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구양봉이 뛰어내리는 거예요. 뭐야 못 견디고 자살하려는 건가? 그런데 갑자기 품에서 무슨 풍선 같은 걸 쫙 꺼내는데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엮어가지고 기구를 만들어낸 거였어. 그리고는 그걸로 슉슉슉 내려오는데 곽정희가 활로 풍선을 터뜨리려고 숑숑 쏴봤지만 구양봉이가 위에서 악착같이 막 이러면서 발로 휘저어가지고 화살을 걷어차고 칭기스칸이 곽정한테 상황을 들어서 병사들을 시켜갖고 수천 발의 화살을 갑자기 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 그걸 다 어떻게 걷어차겠어. 구양봉이 풍선에서 손을 놓고 삐용 떨어지면서 성의 깃대를 타고 마치 슈퍼마리오처럼 내려와가지고는 슝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걸 보고 곽정은 이번에는 자기가 봐준 게 아니니까 다음에 구양봉이 봐달라고 하면 봐줘야겠지?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얘기를 하면 황룡이한테 혼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황룡이가 그걸 보더니 저거다! 그러면서 곽정한테 전쟁 준비를 하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칭기스칸의 군대는 성을 포위하라고 하고 곽정이는 따로 부대를 이끌고 주변의 높은 봉우리에 올라가서 우산을 들고 뛰어내리게 되고 성 한복판에 들어간 다음에 막 난리를 쳐가지고 성문을 열고 밖에 있는 병사들이 들어오면서 순식간에 성을 함락을 시킵니다. 이거 성 공략하는 방법을 구양봉이가 힌트를 준 거죠. 구양봉이가 풍선 타고 내려온 것처럼 우산을 타고 이렇게 슉 내려오는 거죠. 찰리 채플린처럼. 그렇게 성을 함락시키고 성 안에 있던 완한열도 잡게 됩니다. 원래는 곽정이 완한열의 금빛 투구를 발견해서 막 쫓아가는데 놓치게 되거든요. 근데 싸움이 끝나고 나서 황룡이가 곽정한테 무슨 자루를 선물이라면서 던져줘요. 곽정이는 전에 철장방 9천인이 양강한테 대나무 바구니에다가 소녀를 넣어서 선물로 줬다는 게 생각나가지고 황룡이가 또 무슨 여자 여기다가 집어넣고 짓궂은 장난을 치겠구나 싶어서 이거 장난치지 말라고 됐다고 이 얘기를 하는데 황룡이가 그러지 말고 한번 열어보래. 그래갖고 열어봤더니 피투성이가 된 완한열이 병사의 옷을 입고 씩씩거리면서 안에 들어있더랍니다. 애초에 곽정이 쫓아갔던 금빛 투구의 인물은 완한열이 병사한테 자기 옷을 입혀놨던 거고 진짜 완한열은 다른 쪽으로 도망치고 있었는데 황룡이랑 거지들한테 걸려서 붙잡힌 거죠. 완한열을 끌고 성 안에 궁으로 들어가게 되고 칭기스칸은 곽정을 자기 옆에 딱 앉힌 다음에 자기는 내려가서 발로 완한열의 머리를 누르면서 꼴 좋다 요거를 시전한 다음에 병사들한테 당장 이놈을 끌고 가서 참수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양강이가 죽은 것도 그러고 더 처참하게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자극적으로 죽진 않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싸움이 마치고 황룡과 승전의 기쁨을 나누는데 황룡이가 오늘 승리의 주인공이 오빠니까 칭기스칸이 분명히 선물 준다고 할 거다. 오빠 뭐 갖고 싶은 거 없냐? 물어보니까 곽정이는 자기는 다른 거 다 필요 없대. 나는 너만 있으면 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황룡이가 회심의 미소를 띄우면서 그러면은 일단 다 필요 없다고 대신 부탁 하나만 들어달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칭기스칸 입에서 네 소원 들어주겠다라는 이 말이 나오게 해야 된다. 그때 오빠가 화진공주랑 결혼하는 거 물러달라고 하면은 될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거의 뒷부분에 보면은 곽정은 황룡의 아바타 수준이에요. 곽정도 좋은 생각인 것 같다면서 칭기스칸한테 가서 일단 네 소원 들어주겠다 라는 말까지는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잠깐 나와서 둘이 걷는데 몽골 병사들이 성 안의 백성을 막 죽이고 약탈하는 모습이 너무 잔인한 거야. 곽정이도 이런 게 전쟁인가 싶고 막 그래. 그래서 참고 참던 곽정이가 칭기스칸한테 아까 내 소원 들어준다고 하신 거 지금 쓰겠습니다 하더니 약탈 당장 멈춰달라고, 사람도 그만 죽이고 더 이상 아무것도 건들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순간 칭기스칸이 엄청 열받은 것처럼 보였는데 뭐 어떡하겠어,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까 더 이상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병사들을 물리게 되고, 병사들은 모처럼 재밌는 시간 보낼 줄 알았는데 시시하게 끝나니까 김새 따는 듯이 각자 막사로 돌아가게 되죠. 근데 지금 그것보다 화쟁공주랑 결혼을 물러야 되는데 그 카드를 여기에 써가지고 곽정이는 황룡한테 혼날까봐 더욱더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태예요. 아유, 그리고 그 다음은 더 복잡해. 그날 밤에 곽정이는 칭기스칸이 불러서 가거든요. 가보니까 거기 구척이도 와 있어. 그리고 화쟁공주도 와 있는 거야. 화쟁공주가 오빠 이러면서 들러붙고, 구척이는 저번에 칭기스칸이 오래 살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초대받아서 온 건데 칭기스칸이 물어보니까 불로불사는 없다. 대신 오래 사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러려면은 한마디로 사람 그만 죽이고 착한 일 많이 해야 된다. 요런 얘기를 하니까 칭기스칸 기분이 좋겠어. 자기 메인 사업이 세계 정복인데 그만두라고 하는 거잖아. 거기에 빈정상해가지고 곽정희한테 이거 도사님 쉬시게 잘 모셔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사실은 짬 시키는 거지. 이제 볼 일 없다는 거죠. 그때 황룡이는 곽정이 끌려갔다는 소식이 혹시 결혼 물러달라고 해서 칭기스칸이 대경로해서 무슨 일이라도 생기는 건 아닌가 하고 막사 근처에 있었는데 웬걸 곽정이가 나오는데 혼자 나오는 게 아니고 옆에 화쟁공주를 대롱대롱 매달고 나오는 거야. 그리고 황룡이랑 딱 눈이 마주치는데 황룡이가 빡치지. 이 자식이 나랑 장난하나, 나한테는 뭐 화쟁이한테 헤어지자고 말할 거고 칭기스칸한테도 파혼하자고 이야기할 거다 뭐 이런 얘기 하더니 정작 아무 말도 안 하고 화쟁이랑 붙어 놀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말도 안 하고 돌아가 버려. 그러니까 당황한 곽정이가 병사한테 구척이 잘 모시라고 보내드리고, 화쟁은 옆에서 막 오빠 나 안 예뻐요? 나 안 반가워요? 안 보고 싶었어요? 막 이런 소리 하고 있으니까 정신 사나워 야 나라 이러고서 자기 막사에 갔다 와서 이야기하자라고 하고서 일단 자리를 뜨는데 병사 한 명이 와갖고 황룡이 나갔대. 나가면서 전에 노유각 장로가 줬었던 그 그림 있잖아, 황룡이 얼굴 그려진 그림, 그거 갖고 가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곽정희가 와 이제 진짜 나 안 보려고 그러는구나 싶어가지고 재빨리 황룡이를 쫓아가서 해명하고 엄마 모시고 송나라 가야겠다 싶어하고 이제서야 정신이 드는 거야. 그래갖고 쫓아가는데 안 보여. 그리고 어느샌가 황룡이를 쫓던 구양봉도 나타나는데 구양봉이 하는 소리가 황룡이가 죽은 것 같대. 자기가 쫓아오는 길에 늪을 만났는데 거기서 황룡이가 타고 가던 말의 발자국이 뚝 끊겼다고 합니다. 요 뒷부분은 제가 잠깐 대충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은 황룡이 없어지고 곽정이 다시 찾고 뭐 헤어지고 만나고 이게 너무 반복되기도 했고, 곽정이 2차 화산농검 때 밸런스 패치를 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곽정이를 훈련시키는 과정들도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좀 설명드리기 좀 애매한 것 같아서 나중에 궁금하시면은 책을 한번 직접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해보면 곽정이랑 구양봉이 황룡의 흔적을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결국 구양봉이 황룡은 죽은 것 같으니까 곽정이한테 구음진경을 배우려고 곽정이를 붙잡죠. 근데 곽정이 구음진경을 순순히 불진 않을 거잖아. 그래서 어떤 마을에 동굴 같은 곳에 들어가서 곽정이랑 대련을 해요. 낮에는 구양봉이랑 대련을 하고 밤에는 구음진경으로 수련을 하고, 구양봉은 옆에서 곽정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구음진경 곽정 버전이랑 비교해보고 이렇게 호랑이 새끼를 키우고 있죠. 그리고 하필 거기에 주백통이랑 구천인이 지나가요. 왜 지나가냐면은 전에 주백통이 황룡한테 영고 만나도 내가 어디 갔는지 말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대신 소원 하나 들어주겠다고. 그래서 황룡이 주백통한테 구천인 암살 의뢰를 합니다. 이 뭐 암살은 아니고 그냥 가서 박살 내버리래. 전에 소원 들어준다고 했으니까 철장방 들어가서 철장방도 날려버리고 구천인도 담그라고. 그러면 내가 1등 대사 통해서 영고한테 주백통 못 쫓아다니게 하겠다. 그래서 주백통이 혈혈단신으로 철장방으로 쳐들어가서 날려버리고 구천인이랑 싸우는데, 구천인이 싸우다가 주백통한테 안 될 것 같아서 도망치죠. 가만 보면 주백통이 제일 센 거 아닌가 싶기도 해. 아무튼 주백통을 피해서 도망치던 구천인은 몽골군이 있는 지역까지 오게 되고, 거기 있는 동굴에서 곽정하고 구양봉을 우연히 만나서 주백통까지 껴가지고 넷이서 동굴 안에서 대련을 하는데, 하필 그때 몽골군이 근처를 지나갔나 봐. 그러니까 몽골 사람 말도 들리고 막 약탈하는 소리에 막 사람들 비명 소리에 막 이런저런 소리가 들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곽정이는 이게 무슨
무슨 일인가 싶어서 관심이 온통 동굴 밖에 있었는데 때마침 구양봉 구천인 주백통 셋이서 자기 없어도 신나게 싸우는 것 같길래 쓱 나와요. 친구들이랑 놀다가 엄마가 집에 오라고 해서 나온 것처럼 쓱 그냥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몽골 사람들을 만나서 다시 칭기스칸 앞으로 가는데 이제 몽골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칭기스칸이 어디 갔었냐, 너 걱정 많이 했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이번에 금나라 공격할 건데 이번 싸움을 내 아들 2명이랑 곽정한테 맡기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3개의 주머니를 한 사람한테 1개씩 쥐어주고는 금나라 궁에 들어가서 같이 주머니를 열어봐라. 그리고 내가 시킨 대로 하길 바란다. 해산! 이러고서 흩어지는데 곽정이 싸움터로 가기 전에 엄마 보고 싶어서 엄마한테 가거든요. 근데 원래 있던 곳에 엄마가 없어. 내 엄마는 칭기스칸이 다른 집으로 옮겨줬대. 가보니까 집도 엄청 넓고 안에 온갖 보물이 가득한 거예요. 가서 엄마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번에 서아시아 정벌하면서 곽정이가 세운 공이 크잖아. 그래서 칭기스칸이 이것저것 많이 챙겨줬다나 봐요. 근데 곽정 엄마 이평은 이게 좀 쎄한 거지. 뭐 곽정이가 잘하긴 했는데 평소랑 좀 뭔가 다르게 느껴졌나 봐. 여자의 그 육감이 있나 봐요. 그래서 곽정한테 상의하는데 곽정이가 뭘 알겠어. 아니 뭐 평소랑 똑같은데 왜 그래요 엄마? 이래가지고 이평이 한 가지만 확인해 달라고 합니다. 이번에 금나라 정벌 갈 때 어머니 이평이 고향을 너무 그리워한다고, 곽정이가 같이 데리고 갔다 오면 안 되는지 물어봐 달라고 엄마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곽정이가 그거 완전 쌉가능이지, 남쪽으로 갈 준비나 하시라고 하면서 칭기스칸을 만나고 오는데 시무룩해서 와. 왜? 뭐래? 이평이 물어보니까 칭기스칸이 절대 안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평이 뭔가를 확신합니다. 너 받은 주머니 그거 열어보자고. 근데 곽정이 절대 안 된대. 이거 지금 뜯으면 흔적이 남고 걸리면 바로 사형이라고. 근데 이평은 엄마가 이 자식아 바느질 완전 선수야. 걱정 마. 감쪽같이 해줄게. 해가지고 주머니를 열어보는데 와, 거기에 뭐라고 적혀있었냐면은 금나라 정벌했으면 그 길로 바로 송나라까지 쳐라. 그리고 송나라 정벌 성공하면은 곽정이를 송나라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써있는데 그 밑에 추신, 만약에 곽정이가 떨떠름해 한다거나 하기 싫어하면은 당장 없애버려.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 거야. 야, 이거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엄마랑 빨리 남쪽으로 도망치려고 각자 짐 챙기기로 하고 곽정은 말도 챙겨서 확인하고 돌아왔는데 엄마가 없어. 뭐야? 엄마 어디 갔어? 이러는데 이어서 병사들이 막 몰려와가지고는 칭기스칸이 찾는다고 해가지고 곽정이를 붙잡고 끌고 갑니다. 도착한 곳에는 칭기스칸이 줬던 주머니가 뜯어져 있고 칭기스칸은 눈에서 불을 뿜고 있고 엄마 붙잡혀 있고 자세한 건 몰라도 뭐 일단 큰일 났다 정도는 아무리 눈치 없는 곽정이라도 알 수 있는 상황이죠. 칭기스칸이 어떻게 나를 배신하고 모반을 꾀하냐. 그러니까 곽정이가 저는 송나라 사람인데요. 은혜가 아무리 크다지만 어떻게 나라를 팔아먹겠습니까? 그리고 송나라랑 같이 금나라 치기로 해놓고 송나라 공격하기 어딨어요. 그러니까 칭기스칸이 나라 파는 게 아니고 자식아, 너 왕 시켜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자식아. 그러면서 우리가 금나라 멸망시키면 송나라랑 같이 했던 약속도 끝이 나는데 그러면 바로 송나라 칠 수도 있지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래. 야 됐어 얘들아, 이 자식 당장 끌어내서 목 베어버려. 그러니까 안 됩니다 아버지 이러면서 곽정의 의형제 탈해가 달려와요. 그래서 막 제발 봐달라고 사정을 하죠. 그러니까 칭기스칸이 잠깐 생각을 하다가 어머니 이평을 데리고 오라고 하고 곽정희한테 내 말대로 하면 너네 모자가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고 아니면 둘 다 죽어. 근데 너 잘 생각해봐. 만약에 너네 엄마가 죽으면 내가 죽이는 게 아니고 네 결정 때문이니까 네가 죽이거나 다름없어. 이러니까 효자 곽정희가 갑자기 고민을 하기 시작하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갑자기 이평이 침착하고 평온한 말투로 칭기스칸한테 자기가 한번 곽정을 설득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칭기스칸이 그래 엄마는 제정신이네. 제정신이 박혀있네. 가서 곽정이 설득해. 그러니까 이평이 곽정한테 가서 곽정을 한번 꼭 안아줘요. 그러더니 20년 전에 네가 뱃속에 있을 때 구척이 구도장이 와서 두 자루에 칼을 주면서 이름을 지어줬지. 그러면서 칼을 쫙 들어 보이죠. 그리고 이어서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곽정희가 정강의 치욕을 잊지 말라고 지어주신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이평이 맞대. 그러면서 내가 너를 낳고 수치와 모욕을 견디면서 이 추운 북쪽에서 너를 기른 게 매국노가 되길 바래서였겠냐 라고 말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이때 곽정희랑 이평이 나누는 대화는 몽골 말이 아니고 중국 말이어가지고 몽골 사람들은 그냥 이평이 눈물로 호소하나 보다 생각하고 있었대. 이평이 이어서 곽정한테 뭐라고 하냐. 우리가 살면은 60살 70살 사는데 부끄럽지 않게 양심에 어긋나지 않게 사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 혹시 다른 사람이 우리를 저버리더라도 원망하지 말고 정아, 네 자신을
잘 돌봐라 라고 말하면서 들고 있던 칼로 곽정을 묶고 있던 밧줄을 쫙 끊고 이어서 자기 가슴에 칼을 깊숙이 푹 찔러 넣게 됩니다. 곽정이가 깜짝 놀라갖고 재빨리 막아보려고 하지만 이미 칼은 너무나도 깊게 박혀 있었고 그 자리에 있었던 몽골군이 곽정을 잡으려고 막 달려드는데 곽정은 이평의 시신을 아는 채 병사들을 다 날려버리게 되죠. 순간 그 자리가 아수라장이 되고 곽정은 이평의 시신을 붙들고 밖으로 내달리기 시작하는데 아무리 곽정이 대단해도 몽골군 전체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일단 말이랑 창이랑 뺏어 타고 이평의 시신은 뒤에 실은 채 앞만 보면서 내달리기 시작하는데 한참을 달리는데 앞쪽에서도 한 무리의 몽골군이 오고 있더랍니다. 곽정은 그래도 최후의 발악은 한번 해봐야지 해가지고 한 손으로는 어머니의 시신을 안고 한 손으로는 창을 딱 들고서 말에서 내려가지고 싸우려고 하는데 앞에서 화살이 슉 날아오더니 곽정이 들고 있는 창 끝부분이 팡 부서지게 돼. 그리고 이어서 날아오는 화살이 곽정 가슴으로 날아오길래 손으로 딱 잡았는데 보니까 화살촉이 없는 화살이더래. 누군지 예상되는 사람이 있어서 곽정이가 철별 사부님 아니시냐 하니까 저쪽에서 철별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널 잡으러 왔다 라고 하는데 곽정이가 어머님 제대로 묻어드리고 싶다 해가지고 창으로 구덩이를 파고 곽정의 이름이 적힌 칼은 이평의 가슴에 박힌 채로 통째로 묻고 곽정이가 딱 일어서는데 철별이가 자기가 갖고 있던 창, 화살, 활 뭐 이런 거를 곽정한테 다 주고 자기가 타고 온 말의 고삐도 곽정 손에다 쥐어줍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네가 목숨을 걸고 나를 지켜줬는데 나도 그래야 하지 않겠냐 라면서 우린 앞으로 만날 수 없겠구나. 어서 가라. 그러니까 곽정이가 사부님 이러다가 큰 화를 입으실까 걱정됩니다. 걱정 마. 그동안 세운 공이 있으니까 죽진 않겠지. 그리고 나랑 같이 온 쟤네들 저번에 네가 원정 갈 때 직접 데리고 다니던 애들이야. 너한테 은혜 갖고 싶다고 해서 데리고 왔으니까 안전한 곳까지 같이 가면 된다. 라고 해가지고 곽정이가 감동에 감동을 받고 있는데 저쪽에서 한 무리의 군마가 또 먼지를 뽀얗게 일으키면서 옵니다. 철별이 빨리 가보라고 하는데 그 군마의 정체는 탈의 왕자가 끌고 온 거였어. 탈의 왕자가 다치지 않았냐고 얘기를 하면서 곽정이 타고 다니는 적토마도 챙겨옵니다. 이거 타고 빨리 도망가래. 여기 일은 이제 잊어라. 그러면서 화쟁공주는 아마 너 찾으러 남쪽으로 가긴 할 것 같다 라고 하는데 곽정은 됐대. 서로 만나봤자 피곤하니까 찾으러 올 필요 없다고 이 말 좀 전해달라고 합니다. 이제서야 확실하게 자기 의견을 전달하는 거죠. 그리고 탈의 왕자랑 함께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러면서 곽정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돼요. 무예를 익혀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지 못. 오히려 어머니 황룡 죽어버렸지. 이번에 몽골군 전쟁하는 거 보니까 전쟁의 참상은 너무나도 참혹하고 지금 탈의 왕자가 자기를 도와주지만 혹시나 몽골군의 최전선에서 송나라를 치려고 왔을 때 나는 탈의 왕자를 공격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생각부터 역시 무공을 익히지 말 걸 그랬다. 막 이런 생각까지 자기를 지탱했었던 세계관의 붕괴를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곽정은 무공을 포기하기로 합니다. 방법은 모르겠지만 사람들에게 무공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죠. 그리고 탈의 왕자랑 헤어지고서 터덜터덜 송나라로 가는 길에 도착한 식당에서 몽골 옷을 입고 있는 곽정을 사람들이 오랑캐라면서 집단 린치! 전문용어로 다구리라고 하죠. 다구리를 당하는데 곽정은 사람 안 때리기로 했잖아. 반격도 안 하고 그냥 계속 얻어맞고만 있어요. 그때 사람들을 해치고 누군가가 나타나서 곽정이를 딱 이렇게 세우는데 구척이었어. 정아, 네가 여기 왜 있니? 일단 자리를 피하자꾸나 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간 다음에 몽골이 송나라를 치려는 계획 그리고 무공에 대한 곽정의 여러 가지 회의감 뭐 이런 것들을 구척이랑 나누는데 구척이는 일단 남쪽으로 내려가서 조정에 알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무공을 잊고 싶다는 곽정이한테는 무공은 결국 도구일 뿐이고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는 사람에게 달려있다 라는 마징가 제트에서 카부토 주조 박사가 코우지한테 마징가를 넘기면서 할 법한 소리를 하면서 굳이 배운 걸 잊을 필요가 없지 않냐 라고 하는데 곽정이는 뭐 답정너죠. 구척이가 아무리 설득해도 싫다고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구척이는 곽정이가 생각을 바꿨으면 해가지고 화산농건 같이 가자고 하거든요. 가서 선배님들 싸우는 것도 보고 그러면 또 마음에 또 불이 지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거지. 근데 곽정이는 계속 안 간다 그래. 그래서 구척이가 고민을 하다가 주백통이 전에 구음진경을 무의식 중에 익혔다가 잊은 적이 있는데 화산 농검에 가면은 주백통이 있을 테니까 거기 가서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꼬셔가지고 곽정도 어쩔 수 없이 화산 농검의 현장으로 가게 됩니다. 길고 길었던 사조영웅전의 이야기도 다음 시간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